왜 증가했냐? 잘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는 애초 약속 다 뒤집어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하겠다. 파견직 늘리겠다. 각종 인턴제 확대해서 오히려 대기업 공기업들 질 좋은 일자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대기업 공기업들에게 질 나쁜 일자리 만드는 거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질 나쁜 일자리 안 가는 거죠. 아르바이트 해도 계속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년 고용 절벽은 박근혜 정권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져야죠.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임금 피크제 장관도 임금 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야 안 돼요? 임원들 포함돼야 안 돼요? 기업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야 안 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 피크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예?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한테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도대체가 저는 이 정부의 그 노동 적대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타협하자, 또 고통 분담하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 분담입니다.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내에 하고 있어요.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예?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뭡니까? 뭐예요? 여당 의원님들은 임금 피크제 안 물어보고 취업규칙 관심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노사가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여야가 장관 모셔놓고 논의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어떤 해법들을 찾고 그거 입법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런 핵심적인 다뤄야 될 현안들을 앞에 두고서 장관이 가서 강력하게 입법 추진하겠다. 하세요, 그럼. 그리고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어요? 응? 장관 방침 다 정해졌는데 밀어붙이면 되는데 여당 의원들 믿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 목 조르면 되는데 이 자리에 뭐 하러 왔어요? 저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생리대 가격 남용에 대해 책임있게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을 예, 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월 지났어요. 예. 해당 부처 관계자들이 뭐 추석 전까지 주겠다, 국감 전까지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료 조치를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이제 하고는 있는 건 분명한데요. 언제까지 하겠냐 이렇게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실무자들의 하는 겁니까? 하고 안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분명히. 못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 딸들이 깔창으로 신문으로 휴지로 생리를 받아내고 있다는 이런 참담한 소식에 지금 시민들까지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주무부처가 누가 주문하기 전에 당연히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만 생리대 선천적으로 업체들이 생리대 팔아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저 증인도 나오고 오늘 이게 핵심 이슈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그럼 뭘 하고 보고를 계신데요, 뭘?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구체적인 법률적인 지금까지 분석을 나온 하고 게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비용 산정과 가격 변동 비교를 못 하겠다.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한 킴벌리 생리대 가격 내부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건 오후에 증인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가지고 생리대 업체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 지금 유한 킴벌리가 57%, LG 유니참이 21% 이렇게 또 뭐 깨끗한 나라 한국 P&G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한 킴벌리는 공정거래법상 4조에 의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죠. 여기 제가 그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리대 기업들의 이익 지표를 보니까 매출 총리익이 이게 2015년 겁니다. 34.8% 유한 킴벌리는 LG 유니참은 41.2%.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 최고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26%, 24%대니까 엄청난 마진이죠. 동종업계 그러니까 펄프, 종이 제품 업종의 평균 이익 지표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2배가 넘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대체로 2014년 기준 16%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생리대 업체들은 34%, 40%가 넘는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근데 왜 자료를 일체 제출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전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유한 킴벌리 매출 이익률을 추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 매출은 1조 5천인데 당기순이익이 1,400억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93.7%인데 이 회사의 가격 정책이 전형적인 독과점 기업의 가격 결정 방식이에요. 마크업인데 이 마크업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은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은 전적으로 이걸 소비자에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독과점 기업의 전형적인 그 가격 결정 방식이죠. 여기 유한 킴벌리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또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생하게 되면 그걸 다 소비자에게 자기는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리대 시장에서 독과점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 후생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이 생리대 가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 정도 높다면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인사말 하실 때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되는 시장 이런 자세로 그게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몇 가지만 더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독점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됐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 많이 듣는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제가 적극적 조치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네, 질문하기 예. 전에요. 제가 사실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삼성물산 주식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요.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이재용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증인 합의가 불발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증인 채택이 안 되니까
또 아무런 이유를 듣지 못한 채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서 국회 역할에 대해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게 있습니다. 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관련 증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대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공익법인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비교 형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민명두 의원님 질의하는 중에는 그 인적 분할했을 때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상당히 주저주저하시네요. 주저주저하는 게 예. 아니고요. 무조건 그냥 공익법인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을 했을 경우에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업무까지도 제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 공익법인이 자사주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서 무슨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전 알겠습니다. 뜻밖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서 상당히 놀라운 아니 말씀을 제가 듣네요. 말씀드린 거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주식 보유야 누가 반대합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서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무슨 공익적인 활동이 있는지 제가 그거를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제가 시간을 아니, 가기 이따가 때문에 저 질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SDI 주식에 대해서 매각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500만 주 중에서 200만 주 이제 매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결과가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매입한 130만 주 그리고 삼성생명 공익재단 200만 주 매입한 걸 합치면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지배력이 합병 전보다 더 강화된 건 사실이죠. 예. 예.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재단 재산으로 200만 주를 매입한 것이 공익 목적입니까? 공익 목적으로 판단하세요? 그 공익 목적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삼성물산의 내부 지분율이 52.75%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익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신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 현황 자료를 이제 보시면요. 36개 재벌그룹이 68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총 32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요. 99.99% 모두 다 보통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주식을 보통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최이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인을 동원해서 부당한 자금 동원이나 부당한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공익법인이 공정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데 역할을 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것이 공익적으로 활용됐었다고 공익적인 결정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제한해야 된다고 예. 제가 아까 공익적인 목적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의원님 우려하신 그 쪽에 이제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공익법인의 그 어떤 계열사가
주식으로 출연을 하거나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면은 이제 주식으로 안 하고 현금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공익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 해당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배당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익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러한 공익 목적으로 투입하는 자금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의결권 제한을 통해서 물론 의결권 제한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제한을 하는데요. 이것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자금 출연하는 거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면이 생기면은 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박영준 의원님. 이거 좀 마치 외계인 천국을까 봐서 무서워서 지금 여러 가지 규칙문이라고 보시는 거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의결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건 주식을 기부받는 거나 출자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온갖 법정을 다 붙여가지고 지금 공정거래법상에 부당한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편법상승을 막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다른 얘기로 지금 법정거래를 달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요. 편법 성계나 이런 정려는 막아야 되는데요. 다만 그걸로 인해 정재창 가지고 위원장님. 출자가 더 적게 될까 봐 우려합니다. 정재창 위원장님. 예. 오늘 박영준 의원하고 좀 먼저 소통을 좀 하고 난 이후에 알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 왜 증가했냐? 잘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하겠다는 애초 약속 다 뒤집어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하겠다. 파견직 늘리겠다. 각종 인턴제 확대해서 오히려 대기업 공기업들 질 좋은 일자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대기업 공기업들에게 질 나쁜 일자리 만드는 거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질 나쁜 일자리 안 가는 거죠. 아르바이트 해도 계속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년 고용 절벽은 박근혜 정권의 선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 피크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예?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한테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도대체가 저는 이 정부의 그 노동 적대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타협하자, 또 고통 분담하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 분담입니다.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내에 하고 있어요.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예? 책임져야죠.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임금 피크제 장관도 임금 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야 안 돼요? 임원들 포함돼야 안 돼요? 기업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목 조르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의사진행 발언은 정의신문하는 게 아니다니까. 저걸 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국정감사에서 환노의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뭡니까? 뭐예요? 여당 의원님들은 임금 피크제 안 물어보고 취업규칙 관심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노사가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여야가 장관 모셔놓고 논의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어떤 해법들을 찾고 그거 입법 임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기업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 피크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예?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한테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도대체가 저는 이 정부의 그 노동 적대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타협하자, 또 고통 분담하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 분담입니다. 왜 증가했냐? 잘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는 애초 약속 다 뒤집어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하겠다, 파견직 늘리겠다, 각종 인턴제 확대해서 오히려 대기업 공기업들 질 좋은 일자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대기업 공기업들에게 질 나쁜 일자리 만드는 거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질 나쁜 일자리 안 가는 거죠. 아르바이트 해도 계속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년 고용 절벽은 박근혜 정권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져야죠.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임금 피크제 장관도 임금 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야 안 돼요?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만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내에 하고 있어요. 서너 시간이에요.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예?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목 조르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의사진행 발언은 정의신문하는 게 아니다니까. 저걸 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국정감사에서 환노의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뭡니까? 뭐예요? 여당 의원님들은 임금 피크제 안 물어보고 취업규칙 관심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노사가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여야가 장관 모셔놓고 논의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어떤 해법들을 찾고 그거 입법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런 핵심적인 다뤄야 될 현안들을 앞에 두고서 장관이 가서 강력하게 입법 추진하겠다. 하세요, 그럼. 그리고 이 자리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주무 부처가 누가 주문하기 전에 당연히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만 생리대 선천적으로 업체들이 생리대 팔아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저 증인도 나오고 오늘 이게 핵심 이슈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그럼 뭘 하고 계신데요, 보고를 뭘?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구체적인 법률적인 지금까지 분석을 나온 하고 게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비용 산정과 가격 변동 비교를 못 하겠다.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한 킴벌리 생리대 가격 내부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건 오후에 증인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가지고 생리대 업체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 지금 유한 킴벌리가 57%, LG 유니참이 20%. 응? 장관 방침 다 정해졌는데 밀어붙이면 되는데 여당 의원들 믿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 목 조르면 되는데 이 자리에 뭐하러 왔어요? 저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생리대 가격 남용에 대해 책임 있게 조사하고 조처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을 예, 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월 지났어요. 예. 해당 부처 관계자들이 뭐 추석 전까지 주겠다, 국감 전까지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료 조치를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이제 하고는 있는 건 분명한데요. 언제까지 하겠냐 이렇게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실무자들의 하는 겁니까? 하고 안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분명히. 못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 딸들이 깔창으로 신문으로 휴지로 생리를 받아내고 있다는 이런 참담한 소식에 지금 시민들까지도